자, 올해 4월에 경남 창원의 한 애견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바닥도 그렇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네. 지금 이 애견 유치원 안에 강아지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너무 애기라 너무 조금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가랑이다. 덩치가 큰 대형견도 있고 아주 작은 소형견도 있는데 이때 큰 개가 소형견 쪽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안 돼. 안 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힘이 약한 소형견이 물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나. 같이 뛰면 안 되지. 저 자체가 문제인데? 네.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자, 그래도 이 대형견에게 물린 소형견이 발버둥 치다가 결국 축 처져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야, 이러면 네. 그리고 나서 쓰러진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떡하냐. 사고가 일어난 이 시점에 이 애견 유치원 원장은 다른 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못 봤어요.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40분이 지나서야 이 소형견이 다친 걸 인지하고 죽었나 보다.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살리려고 했지만 소형견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지? 분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 원장이 CCTV를 확인하고 오더니 갑자기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묻으려고? CCTV를 확인하고 삽을 들고 들어와서 유치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견을 삽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때려? 삽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참, 저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뭐야? 소형견을 물어 죽인 대형견을 목줄까지 잡고 막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개를 왜 때려? 이 화풀이는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망가. 어떡하냐. 네. 자, 올해 4월에 한 애견 유치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단 어쨌든 자기가 강아지들을 분리를 안 시켰잖아요. 좀 큰 강아지랑 작은 강아지랑 분리를 해놨어야 됐는데 근데 자기가 방치해놓고 저렇게 폭행까지 하고 사실 30분 동안 삽으로 때렸으면은 큰 개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저 사건을 그 견주들이 다 알게 됐죠. 그저 큰 개 견주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분리조치를 취해서 보호 중인데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 그 여러 상처들도 있고 충격도 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남의 갠데 저런 거. 근데 작은 소형견도 견주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니 기본 상식도 없는데요. 소형견이랑 대형견이랑 저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저런 걸 모를까요? 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요. 피해를 본 저 소형견의 견주는 심지어 이 애견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원장한테 끝없이 건의를 했지만 계속 묵살을 당했다고 하고요. 소형견 견주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원장이 강아지를 맡기고 가라고 해서 맡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사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한테는 그 이후에 이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 참 소형견은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자가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애견 유치원 원장은 그전에도 이 죽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함께 잘 놀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괜찮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했답니다. 괜찮을 줄 알았다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가끔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소형견 산책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 뛰어와서 대형견이 와서 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소형견, 대형견을 같이 있었다는 거는 이런 사고가 언젠가 날 수 있어서 예견된 사고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동물은 크기별로 분리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상태를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영상을 보면 애견 유치원장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 유치원을 운영할 그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죽은 소형견 견주랑 학대당한 대형견 견주 모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장은 어떻게 됐나요? 자, 이 해당 영상은요, SNS에 업로드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사건 영상을 본 한 시민이 해당 지역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시청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요. 동시에 애견 유치원 원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만약 원장에게 동물학대가 인정이 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제 반려견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냥개 출신이나 이 대형견들 중에 사냥을 하거나 양을 막 몰거나 이런 동물들은 본능이 좀 있어요. 그냥 갖다 무는데 동물이잖아요. 본능이 있어 무조건 목을 물어요. 근데 어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럼 막대기나 몽둥이가 발로 차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럴 때는 너무 어렵겠지만 강아지 등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등 위에 올라타서 발로 그 몸통을 잡고 목을 잡아 졸라야 돼요. 네, 한 10초, 20초 이상 못 버텨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어요.